마지막으로 3회 울림과 동시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연설 종료 2분 전 예비 타종이 울리면 후보자들께서는 연설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연설에 지장을 주는 구호나 연호 등을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설자는 저녁이 있는 삶, 맘 편한 세상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엄청난 특별연설을 만난 일대 조선령을 단행하겠다는 것을 국민의 분명을 듣고 재도약시키는 일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함께 단단한 대로 저녁 있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민주당이 이기는 유일한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네, 저는 지금 민주통합당 부산 지역 대선 경선이 열리고 있는 백스코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임채정 당선관위원장과 이해찬 당대표의 인사말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다른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임 위원장과 이 대표가 올라오니까 야유가 많이 쏟아졌었는데요. 네, 이렇게 모바일 선거를 둘러싼 불공정성, 그다음에 경선 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불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 후보들의 연설이 시작되겠습니다. 각 후보마다 12분씩 연설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연설 순서는 손학규 후보, 김두관 후보, 문재인 후보, 정세균 후보입니다. 손학규 후보의 연설을 들어보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주화의 고장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고장 부산에 왔습니다. 부마 항쟁으로 박정희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고 87년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부산에 왔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열고자 했던 노무현의 가치,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열고자 했던 노무현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에 오면 저는 아직도 1979년 10월 26일의 기억을 떨어내지 못합니다. 부마 항쟁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이곳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 민주화 운동의 기둥이었던 고 최성묵 목사님, 고 김광일 변호사님, 그리고 박상도 선생 등과 함께 부마 항쟁의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을 논의하다 계엄사에 붙잡혀 김해 보안대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했던 그날, 바로 그 시각에 유신 체제는 종말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지 않았으면 제가 사형을 받았겠지만 역사는 결국 정의의 편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은 이렇게 저에게 역사의 현장이고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 손학규가 이곳 부산에서 선언합니다. 저 손학규, 저녁이 있는 삶으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민생정부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올 12월 민주당의 이름으로 기필코 승리해서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5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총체적 도탄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중산층은 무너졌습니다.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부정과 부패,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노후 불안, 온갖 사회적 불안과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퍼진 이 좌절과 절망이 사회적 범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가 마음 놓고 길거리를 다니기는커녕 집안에 있는 것조차 무서운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어깨를 펴고 사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노력한 만큼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산 민주시민이 일어서야 합니다. 부마항쟁의 정신으로, 노무현 정신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 민주시민 여러분, 노무현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불모지인 부산에서 지역주의 타파에 앞장섰습니다. 당선이 확실한 종로를 버리고 사지인 부산에 출마하여 기득권을 버리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3당 합류를 거부하여 패권주의 타파의 선봉에 섰습니다. 노무현 정신은 지역주의, 기득권, 패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자기 헌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꽃피운 자랑스러운 형제들이 있습니다. 김영춘 전 최고위원, 서울에서 2번 당선된 안전한 지역구를 버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부산 출마를 결심했고, 그것도 가장 어려운 부산 진구를 선택했습니다. 대구의 김부겸 전 최고위원, 경기도 군포에서 3번 내리 당선된 안전한 지역구를 버리고 새누리당에 아성되고, 그것도 그 중심인 수성구에 출마했습니다. 이 두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의 장수들은 비록 선거에는 안타깝게 패했지만 민주당원들에게는 자부심과 용기를 주었고, 국민들에게는 정치의 아름다움과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선물했습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지역구를 피땀 흘려 갖고 온 지역 일꾼을 내몰고 쉬운 지역구에서 편하게 의원 배지를 달려하지 않았고, 낙동강 벨트를 수호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며 그것도 지키지 못한 지역의 맹주를 자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쓴소리를 삼가지 않았지만 기득권과 지역주의, 패권주의를 타파해온 노무현 정신의 진정한 계승자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헌신과 희생은 외면하고 신지역주의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바보 노무현을 추모하는 국민의 가난한 마음을 인질 삼아 기득권 구축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과 이들 온몸으로 민주당을 지키고 지역주의 기득권과 싸우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 누가 진짜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부산 시민과 함께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손학규 지난 5년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민주당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대선 패배 후 독배를 드는 심정으로 민주당 대표를 맡았고, 통합을 통해 50년 전통 야당의 척통을 다시 세웠습니다. 당선이 보장된 수원 장안을 사양하고 지역 일꾼을 당선시켰습니다. 성남 분당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들어 싸워 이겼습니다.
6.2 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선거, 단일화만이 살 길이라는 충정으로 이미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진표의 섭섭함을 무릅쓰고 유시민 국참당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켰습니다. 작년 말 온갖 위협과 모멸을 견뎌내며 야권 대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득권 다 내놨습니다. 오직 7을 내주고 셋만 갖더라도 통합하라고 하는 김대중 정신, 기득권을 버리라는 노무현 정신으로 정권 교체에 이뤄내겠다는 그 1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당권 세력이 통합의 정신으로 패거리 만들지 않고 기득권 챙기지 않고 오직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매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민주당이 특정 패권 세력의 포로가 되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이 꼴이 되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진짜 노무현 정신을 추구했습니까? 누가 헌신과 희생의 정신으로 당을 구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진정한 것으로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갈 사람이겠습니까? 민주당을 키우고 민주당 정신을 이어온 저 손학규가 여러분의 앞에 서겠습니다. 기득권을 타파하고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패권주의 패거리 정치를 던져버리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정치 펼쳐나가겠습니다. 박근혜와 싸워 이겨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정권 교체 이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영남 대 영남의 지역구 도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 구대로는 안 됩니다. 나라는 갈라지고 국민은 상처만 받습니다. 저 손학규가 2002년 노무현을 찍고 2007년 이명박을 찍은 잃어버린 600만 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5년 전 잃어버린 중산층 중간층의 마음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분당에서와 같이 이기겠습니다. 이곳 부산에서 들어주십시오. 부산에서 정권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려주십시오. 이곳 민주주의의 도시 부산에서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희생과 헌신의 진짜 노무현 정신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준비된 손학규와 함께 정권교체 길로 나아갑시다.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이곳 부산에서부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두 번째 연설자는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 아래 김두관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장에서 도지사까지 저 아래에서부터 개혁을 성공시켜온 사람, 이제 그가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꾸기 위해 우리 곁에 섰습니다. 국민의 권리만은 공주박근혜를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섬기는 저 김두관이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기호 2번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 아래 김두관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주의의 성지, 부마항정의 중심지 부산, 그러나 지금은 야당의 불모지, 우리 당원들이,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열망하는 정권 교체를 위해 부산 자갈치 시장 지혜꾼 아들 조경태와 남해 농민의 아들 김동완이 뭉쳐서 12월 19일 박근혜 후보를 꺾고 민주당의 승리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당당하게 바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동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누가 척박한 땅 부산 경남에서 지옥주의에 맞서 온몸으로 싸우고 또 싸웠습니까? 누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습니까? 누가 재벌을 개혁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부산 경남이 키워준 깨끗하고 젊은 김두관이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선은 재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세력과 재벌의 부당한 행포를 막아내야 한다는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특권정당, 재벌정당, 새누리당이 집권을 연장하면 그것은 곧 2기 이명박 정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집권을 막을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를 꺾을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바로 아래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정치를 시작했고 추진하는 개혁마다 성공을 거둔 저 김두관이라는 것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개천 이동의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지방은 텅텅 비어가고 중소기업은 재벌에 치여서 도저히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지방과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제가 대선에 출마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입으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심정을 이해하는 대통령, 거리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여 눈물을 닦아줄 대통령, 재벌과 특권층의 유혹을 뿌리칠 대통령, 그런 대통령 후보는 여당과 야당을 통틀어서 저 김두관 포진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김두관 한다면 꼭 합니다. 역대 그 어느 정권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금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재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재벌들이 잘 압니다. 김두관은 아무리 로비를 해도 통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김두관은 25년 동안
부정한 돈 한 푼도 받지 않는 깨끗한 정치라는 것을 우리 부산 경남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재벌이 로비를 포기한 김두관, 저 김두관이 진짜 재벌 개혁을 통해서 이 땅의 경제 민주화와 경제 정의를 확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작은 정부를, 국민의 복지를 더 많이 책임지는 큰 정부로 바꾸겠습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작은 정부는 재벌과 특권층에게는 특혜를 주고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을 내팽개치는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저 김두관이 지향하는 큰 정부는 재벌과 특권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큰 복지를 해주는,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를 책임지는 큰 정부입니다. 재벌가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을 다시 걷겠습니다. 4대강 같은 엉터리 토건 사업비를 확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서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서민의 아들 저 김두관이 확실하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의 미래 비전은 비전 3080입니다. 강력한 계획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8천만 한민족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갖겠습니다. 선제적 군축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2, 제3호 개성공단도 건설하겠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철도로 연결하고 남과 북 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 에너지 라인도 신북박 경제 틀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은 북한, 중국, 유라시아를 잇는 동북아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부산에는 영세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독일과 같은 중소기업 강국으로 만들어 부산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부산 주변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10개나 부산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원전 제로를 달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새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부활하여 부산에 유치하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부산을 아시아 할리우드로 키워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분권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 분권은 나라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는 일입니다. 5천만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사업체 절반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서울공화국을 분권공화국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제가 집권하면 분권, 지방분권 개원을 단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운명은 부산 시민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을 확실하게 지원을 하되 절대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에서 정치를 시작한 저 김두관, 자치분권 전도사 김두관이 수도권과 지방
중앙과 지방이 서로 상생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참여정부 잘한 거 참 많습니다. 남북 평화를 정착시켰고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추진했고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재벌의 덩치를 키웠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중산층과 서민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자고 했습니다. 반성할 것을 반성해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우리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어서 집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을 하지 말라. 이것이 노무현 정신입니다. 저 김두관 25년 동안 정치하면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원칙과 공평을 실천해 왔습니다. 지역주의 타파와 민주주의를 위해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저 김두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경남에서 수없이 도전하고 또 싸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서민 대통령 김두관은 서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권력이 대물림되고 학불이 대물림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누구나 꿈꾸고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 저 김두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남에서 피눈물 흘리며 김대중과 노무현과 민주당을 지켜온 저 김두관, 민주당을 바꾸고 정권을 고치하겠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설자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사람 사는 세상 노면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제19대 국회의원이신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총선 출마 때 사상이 시작이다 라고 구호를 걸었습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넘어서서 큰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저를 믿고 뽑아주셨습니다. 저 문재인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모든 지역 경선에서 압도적인 1위 했습니다. 제주부터 영남, 호남, 강원, 충청, 수도권까지 전국 모든 권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 고향 부산에서 더 큰 지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경선에서 제가 받은 지지,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자는 그런 마음들이 모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경선 흔들기가 난무했습니다.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그러나 100만 명 넘는 국민들이 국민 경선 지켜주셨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지, 누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가려주셨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의 힘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저를 선택하고 지지해 주신 당원 대의원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대통령을 꿈꿔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위해, 새로운 정치를 위해, 그리고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제게 요구되는 역할을 피하지 않겠다는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그 진정성으로 민주정부 10년을 잇는 새로운 역사, 민주통합당과 함께 제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당 경선 아름답지 못합니다. 100만 명 넘게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경쟁 때문에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힘을 키우는 경선이 돼야 합니다. 뽑힌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고 키워주는 경선이 돼야 합니다. 지지가 모이고 시너지 효과가 더해지는 그런 경선 돼야 합니다. 그래야 바깥에 나가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끝난 후에 단계를 예비하는 경선,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보람을 들 수 있는 그런 경선 해 나가자는 간곡한 호소를 후보님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함께 쇄신해 나갑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제대로 쇄신하기만 하면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대통합 성공해서 민주통합당 창당했을 때 국민들 지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민주당 바꾸기 위해 야권 대통합 운동했고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통합으로 끝이었습니다. 통합 때 했던 계획의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통합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후보가 되면 우리 당의 쇄신 방안을 밝히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와 당이 일체가 되어 정권 교체를 이루고 정권 교체 후에도 대통령과 당이 일체가 되어 정부를 운영하며 정책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당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와 함께 정당 책임 정치를 지향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민주통합당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당의 쇄신 단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결 없으면 쇄신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주통합당 독재 권력에 맞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당입니다. 두 번의 집권 경험이 있는 뼈대 있는 정당입니다. 지금도 국회의원이 128명이나 되는 거대한 정당입니다. 이 자리에 당 지도부와 후보님들 계시지만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새누리당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당 모아놓고 보면 모래알 같습니다. 도대체 단결하지 못하고 응집력이 없습니다. 늘 분열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늘 니 탓입니다. 총선 패배도 니 탓. 지금 경선에서 지지는 것도 니 탓입니다. 친노 비노, 호남 비호남의 분열의 프레임을 제가 깨겠습니다.
저는 결코 개파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친노가 노무현 정신이라는 가치를 넘어서 개파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친노 비노 없이 오로지 민주통합당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정권교체의 대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 부산은 살구혁명, 부마항쟁, 유월항쟁,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곳입니다. 그 자부심으로 흔들리는 국민 경선 지켜주십시오.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 지킨다는 것, 마치 독립운동 하듯이 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원 동지들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지역주의와 맞서왔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경선 흔들기에 종지부를 찍어주십시오. 저에게 압도적인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지역에 가서도 더 당당하게 지지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에게 정권교체란 무엇입니까? 단지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5.16 군사쿠데타와 군부 독재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장악해온 거대한 정치 세력, 재벌, 검찰, 언론의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발전,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지금도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 독재를 잘한 일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넘어서서 우리 정치의 주류를 바꿔내야 진정한 정권교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부산의 정치도 바꿔야 합니다. 새누리당 일당 족점 20년 동안 우리 부산은 발전은커녕 거꾸로 갔습니다. 20년 전에 400만 시민을 헤아리던 인구가 340만 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고령화가 가장 심한 도시,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제2도시 옛말이 됐습니다. 우리 부산 새누리당 정권은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신공항 무선, 해수부 폐지, 북한 재개발 표류, 우리 부산 홀대받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후보도 그 홀대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지방 사람을 2등 국민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 국정 철학입니다. 그런 국정 목표를 가진 정부만이 부산의 낙후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낡은 정치 문화에서 자유롭습니다. 저는 재벌에게 신세 진 일 없습니다. 비공식 정치 자금 받은 일 없습니다. 평생 떳떳하게 살았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 힘으로 기득권 정치와 재벌 그리고 정치 검찰의 특권 네트워크를 반드시 깨겠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겸손한 정치 하겠습니다. 부패한 정치, 돈이 권력을 움켜쥐고 권력으로 다시 돈을 탐하는 정치, 권력을 사유물처럼 여기는 정치 단호하게 청산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 평화를 파탄한 세력의 집권 연장을 기필코 막겠습니다. 저 문재인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정권 교체 꼭 이루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연설자는 내일이 기다려진다 37.2도 정세균,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누구입니까? 고단한 삶 해결할 사람. 누구입니까? 억울한 삶 풀어줄 사람. 누구입니까? 불안한 삶 바꿀 수 있는 사람. 정세균. 다시 보면 정세균, 자세히 보면 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하시고 내일이 기다려진다 37.2 정세균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양극화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사회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당장도 먹고 살기 힘든데 경제 위기가 우려되고 미래 전망까지 어둡습니다. 인면 수심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치안이 좋은 나라, 밤거리가 안전하다고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자식들 학교 보내기가 겁나고 딸 가진 부모들 마음 편할 날이 없는 불안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이 바꿔내야 합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새누리당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몰아내야 합니다. 힘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차별과 폭력을 끝장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정권 교체를 담당해야 할 우리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정권 교체의 중심이 되어야 할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의 분란이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국민 경선을 국민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애당심으로 뭉친 정당, 규율이 있는 정당, 동지애가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당원이 홀대를 받고 지도부는 유능하지 못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민주당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어떻게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처지가 이처럼 위태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까? 오만하고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1년 야권 대통합을 한다면서 계파가 나눠먹기에 골몰했던 이기주의, 4.11 총선에서 공천 실패로 새누리당의 승리를 헌납하고 죽어가던 박근혜 대세론을 살려준 무능,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할 당사자들이 반성은 고사하고 권력에 집착한 욕심, 이런 오만한 태도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한창인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당 바깥의 사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를 둘러싼 진실공방에 당 지도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야단 법석입니다. 아무리 안 교수가 연대와 단일화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당의 경선인을 둘러리로 만들고 선출될 우리 후보의 경쟁력을 상처내는 이런 부적절한 행동이 웬 말입니까? 60년 전통의 민주당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권 교체라고 하는 시대적 과업이 중차대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부산 시민,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미래는 국민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국민이 그렇게 느끼는 순간 민주당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던 국민을 위한 정당,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권력 많은 탐하는 새누리당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정당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당의 지도부, 국회의원,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지난 5년 우리가 걸었던 가시밭길과 같았던 아픔을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08년 5월 촛불 집회가 열릴 때 한 사람의 평당원으로 서울 광장을 찾았습니다. 그때 시민들은 민주당 당원들을 향해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오느냐고 야유를 했습니다. 무능한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국민을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 분열하고 싸워서 정권을 뺏기더니 결국 이런 나라 꼴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조롱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을 외면하는 현실이 참담했고 국민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뒤천에 있어야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힘을 내서 촛불 집회 현장을 매일 찾았습니다. 민주당 이름이 새겨진 녹색 점퍼를 꺼내 입고 시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야유를 보내던 시민이 물병을 건네주고 민주당 제발 힘내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후 제가 당 대표가 되었고 제 목표는 오로지 국민과 함께 가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지키기 위해 4대 강공사를 막아내기 위해 언론학법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단식 투쟁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마침내 촛불 집회에서 깃발조차 들기 어려웠던 민주당이 비로소 선두에 서기 시작했고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때 미워하고 외면하더라도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국민은 다시 마음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힘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힘을 믿고 국민의 힘에 기대야만 성공하는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정세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민주당이여,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가자. 권력이 아니라 민생을 바라보자. 분열하지 말고 통합하자. 비판하고 지적하되 애당심과 동지애를 갖자. 구악을 청산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부정을 털어버리자. 그래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살아난다. 그래야
정권 교체의 길이 보이고, 그래야만 민주당이 세 번째 민주정부를 세워서 국민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흩어지면 패배하고 뭉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경선이 지금처럼 잡음과 시비 속에서 끝나고 또 당 밖의 후보를 바라보고 있어서는 후보가 선출되는 순간 민주당은 위기가 불가피합니다. 위기에서 민주당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대통령 후보 한 사람뿐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선출되는 순간부터 당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당의 굳건한 지원과 당원들의 한결같은 지지 속에서 연대와 단일화의 진창을 헤쳐나가며 새누리당과 대결해야 합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우리를 뭉치게 한다면 승리하지만 뭉치게 하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당의 중심을 잡을 후보, 당을 뭉치게 할 수 있는 후보, 지금 후보들 중에 누굽니까? 저 정세균, 단 한 번도 민주당을 배신하지 않았고 오직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IMF 환란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김대중 대통령의 냉철한 이성과 한순간도 민주당 깃발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애당심을 저 정세균이 계승하고 있습니다. 저 정세균, 확실한 성과가 있습니다. 맡겨주면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 대표일 때 제가 원내대표로 맞서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같은 개혁 입법을 성공시켰습니다. 연전연패 수렁에서 당을 구해냈고 6.2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압승을 이뤄냈습니다. 19대 4.11 총선에서는 고향을 떠나 종로에 출마해서 박근혜 후보의 대리인 홍사덕 후보를 물리쳐 정치 1번지 종로에서 24년 만에 민주당의 깃발을 휘날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는 정세균이다. 대통령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도 정세균이고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도 정세균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는 정세균이 제일 낫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부산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오늘 민주당의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정세균을 선택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주십시오. 민주당이 국민과 하나가 되는 선택, 저 정세균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세균을 지지해서 민주당이 자부심을 지키고 민주당을 단합시키고 민주당을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경선을 살리고 민주당을 살리는 역동성, 국민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민주당 승리의 역사를 부산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의 정통성, 국정 수행 능력 1인자 저 정세균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잘 들으셨습니까? 자랑스러운 후보자들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란 확신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우리 당 후보자들에게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의원 여러분, 이번 투표는 민주통합당의 12월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자세한 투표 방법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현준입니다. 민주통합당 부산지역 대선 경선 이제 막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끝나고 대의원들의 현장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연설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손학규 후보는 부마항쟁 시위 도중 붙잡혀 고문을 당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며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손 후보는 민주당이 특정 패권 세력의 포로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며 친여 세력의 패권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새로운 정치를 펼쳐서 잃어버린 600만 표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연단에 오른 김두관 후보는 자신이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부산 경남에서 수많은 도전을 한 진정한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라며 박근혜 후보를 꺾을 진정한 대항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는 앞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기득권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서민들의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세 번째 문재인 후보는 지금까지의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고향 부산에서 더 큰 지지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후보는 민주당의 화합을 강조하며 경쟁을 통해 힘을 키우는 경선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한 뒤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민주당의 쇄신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정세균 후보는 최근 안철수 사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당 지도부를 향해 당의 경선을 들러리로 만들고 우리 후보의 경쟁력에 상처를 내는 행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 후보는 자신이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승한 후보임을 강조하며 자신이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부산 전체 경선 선거인단은 43,773명이고 이 가운데 모바일 투표가 38,532명, 투표소 투표 44,085명, 지금 현장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순회 투표가 756명입니다.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통합당 대통령 경선의 초점은 현재 8연승으로 누적 투표율 46.81%를 기록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과연 과반을 넘기느냐 여부인데요. 문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이곳 부산에서 압승을 거둬 과반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비문 후보들은 문재인 후보의 과반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의원들의 현장 투표가 끝나면 개표가 시작되고 개표 결과는 오후 5시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TV의 생중계를 통해 오늘 경선의 승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오마이뉴스 강현준이었습니다.